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을 봐서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나 펜딩이 계속 되시는 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페이 안 되는 이유가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예제를 드는 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다시 시스템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요. 내일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외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거나 계속 펜딩인 분들 제가 한번 어떤 사례들인지 나눠볼게요. 오래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만기 날짜가 없는 영주권이 있어요. 이런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요, EDD에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를 받는 분이라도 이 ID 베리피케이션을 하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영주권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요. 오랫동안 서티파이 안 하시고 다시 실업이 되셔서 하시려고 리오픈 클레임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록으로는 귀하가 시민권자나 일할 신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주권자인데도 그게 이제 오래전에 익스프레이션 데이트 없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UI를 받으신 분들이요, 페드에도 연장이 안 돼서 POA로 바뀌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11주 연장되면서 PEUC로 연장이 돼야 되죠. 근데 이번에 이름이 PEUX로 바뀌었거든요. 연장이 됨으로써 PUA가 아니고 PEUX로 다시 11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PUA로 받았던 게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프 서티피케이션 보냈을 때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EDD에 전화하셔야 돼요. PEUC 연장하고 상관없이요. PUA로 전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셀프 서티피케이션 다큐멘트 왔을 때 사인해서 바로 보내야 되고요. 그 보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서류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서류가 오면은 사인해서 보내셔야 되고 스텝 1의 질문에 첫 번째는요. 코로나로 비즈니스가 아예 문을 닫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는 오픈했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오프 되는 사례. 이 사례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퀘스천 중에서 다 선택을 하시되 맨 오른쪽 아래에 None of these reasons apply to me 이걸 누르시면은 수당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PUA로 베네핏을 잘 받고 계시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주 연장을 해주려고 보니까 EDD가 18개월 내에 W2 수입이 있는 데이터를 풀드업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W2 인컴이 있으면서 이게 변경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 15일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어요. EDD에서 스탠다드나 얼터네이트 베이스 피리어드로 산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든 얼터네이트든지 9월 30일까지 혹은 12월 31일까지 수입을 과거를 12개월을 추적을 해서 수입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월부터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이 된 거죠. 그런데 EDD의 산정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W2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UA로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020년도 W2 인컴이 나오니까 EDD에서 PUA를 UI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고 EDD 데이터 시스템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오버페이먼트로 납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원리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PUA를 167불이 미니멈이니까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UI 이 수입 기준으로 위클리로 1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67불을 오버페이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오버페이먼트 된 67불 곱하기 지금까지 받으신 총 주를 곱해서 오버페이먼트 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PUA 167불을 받았는데 UI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67불을 받으셔야 됐다 그러면은요. 그 못 받은 100불 차액을요. 곱하기 지금까지 받으신 줄을 총해서 추가로 이걸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 같이 UI가 더 많은 경우에요. 그 차액분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입금을 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1번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오버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EDD가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탕감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경우에 이 오버페이먼트 탕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를 잘못하거나 그게 아니고 EDD가 시스템을 어떻게 산정해 주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POA로 이렇게 금액을 지불해 주면서 실제로 UI가 적은데도 더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탕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온 그 기준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버페이먼트가 나온 분들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건 어필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맨 처음에 POA 신청하셨던 자영업자분들 있죠. 스케줄 C에 넷 인컴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로스 인컴으로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넷 인컴의 넷자가 굉장히 굵은 글씨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제대로 못 읽으시고 그로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페이먼트를 내야 돼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이 제 채널에 와가지고 장황하게 막 주장하시면서 이거 탕감된다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정보예요. 이거 오버페이먼트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뉴얼 넷 인컴과 애뉴얼 그로스 인컴을 비교해 볼게요. 실수로 그로스 인컴으로 수입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위클리 베네핏이 450불이 산정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넷 인컴을 하다 보니까 167불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283불이라는 오버페이먼트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못함으로써 이 숫자는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283불 곱하기 지금까지 총 오버페이먼트로 받으신 줄을 전체를 곱해요. 그러면 오버페이먼트 금액이 나오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핏이 167불 이상 받는 분들은 소득 증빙하는 서류를 업로드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또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득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버페이먼트나 아니면 펜딩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소득 증빙 서류의 인컴이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위클리 베네핏 그 기준보다 훨씬 적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장 얘는요. 그로스 인컴으로 잘못되신 분들이 오버페이먼트 노리스 조만간 계속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의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처음 접하는 시스템 때문에 실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48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거를 허락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내용은 좀 더 보완된 내용이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노리스가 왔는데 그걸 하지 않는 분, 서류를 너무 늦게 보내신 분, 혹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처럼요. verified identity 해갖고 you are verified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allow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걸 deni라고 하시면은 EDD의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id.me를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ID 베리피케이션을 끝내도요. EDD에서 확인 문자가 오는 게 2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주도 걸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거 완성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서둘러서 하세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제가 설티파이 하실 때 3번 질문을요. 노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yes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POA 받으시는 분들은요. 자영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 질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노라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셀프 인플로이어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그걸 자동으로 걸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에 노라고 그랬을 때 이게 블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노 했는데 전 잘 페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2주 정도 뒤부터는 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yes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에 yes를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직업을 알아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페이지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그냥 스킵을 해서 넘기셔도 돼요. 여기 정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이제 곧 이어서 또 직업 알아보라고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기 전에는 그냥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스킵하시면 돼요.
거주지 주소가 타주로 돼 있는 분들도 이런 사례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어필하는 건지 제가 다른 동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을 다 순서대로 봐주세요. EDD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독자님께서요, 요 요령을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EDD 컨택 번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번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받고요. 밑에 전화번호는 주 7일을 통화하실 수 있어요. 안내가 나올 때 1번을 누르시고요. 한 잠시 기다리셨다가 2번 그리고 바로 4번을 순서대로 누르시면은요. 통화가 잘 연결이 된대요. 어떤 분들은 뭐 10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통화가 좀 빠르다고 하시거든요. 공유해 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냥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최소 2주 이상 더 지연될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리오픈 나오시는 분들은요, EDD에 되도록 전화하셔서 설티파이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